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국 소식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 상당수가 억만장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 갑부 내각 이런 말이 벌써 나돈다면서요. 네, 이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이 백인 노동자층의 큰 지지를 받아서 마침내 승리를 거뒀죠. 그랬죠. 그런데 이 정작 새로 출범하게 될 트럼프 내각은 이 갑부들로 채워질 것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주요 장관 내정자나 후보들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 교육장관으로 내정된 교육활동가 베시 디보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미국 건강기능식품업체 암웨이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아하. 때문에 가족 자산이 5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원에 이르는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자산이 18조 원에 달하는 석유재벌 해롤드 햄은 에너지 장관 1순위로 꼽히고 있고요. 상무장관 후보자인 윌버 로스도 이 자산이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유명한 이 월가의 투자가입니다. 또 이 주택도시개발장관으로 거론되는 의사 벤 카슨도 이 자산이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임명된 스티브 배넌, 1990년대 인기 드라마에 투자를 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국무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민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모두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입니다. 네.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들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이 트럼프 내각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무려 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억만장자 내각이 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의문이네요. 그런데 네. 세계적인 최고 갑부 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들어있진 않군요. 네. 자, 이런 갑부들이라면 이 씀씀이도 보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당장 이 트럼프의 경호 비용도 상상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서 골칫거리라면서요. 이 현재 이 트럼프 그리고 그 가족을 경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3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수십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문제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취임 후에도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과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이죠.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수시로 오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트럼프 타워에다가 전쟁 지휘나 이런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뉴욕에서 이 수많은 경호 인력들이 머물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도 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10살 난 아들 베런 같은 경우는 학교 문제로 당분간 뉴욕에 머물 예정이라고 해서 2중 3중으로 경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자녀와 손주 등을 모두 포함하면 무려 18명에 달하는 대가족입니다. 네. 때문에 미국 경호 당국에서도 전례 없는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임 현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재임 중에 고향인 시카고를 여러 번 방문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택에서 머문 날을 세보니 8년간 통틀어서 14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게 또 국민들 불만으로 안 그래도 지금 힘든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일본 소식을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에 가장 먼저 외교 정상으로는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자, 일본이 선수를 쳤다, 가장 빨랐다 그랬는데, 이게 정작 자국에서는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비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TPP 때문입니다. 이 아베 총리가 그동안 이 TPP를 성사시키려고 공을 상당히 들여왔는데요. 네. 이 미국에서는 TPP에 반대하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계획에 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이제 다급해졌겠죠. 지난 17일 뉴욕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를 만나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지켜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를 만난 이후에도 트럼프는 다시 한번 TPP를 탈퇴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빠지게 되면 이 TPP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는 자국에 돌아가서 나는 아직도 트럼프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 일본 내에서는 당장 반발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야당에서는 뭐 국내에서 비준 절차를 마치면 트럼프가 TPP 반대 의사를 철회한다 뭐 이런 확신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다그쳐봤더니 이 아베 총리는 뭐 그런 확신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뭐 다만 뭐 TPP의 의의를 미국에 더 강하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각종 공약들을 뒤집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TPP 폐기 방침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달려갔던 보람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네. 어떻게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도 하나 전해주세요. 이 스페인 출신의 기업인이 가난한 고향 마을 주민들을 모두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거 뭐 잠깐 얘기만 들어도 동화 속 이야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말 이게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유명한 맥주 브랜드죠. 이 코로나를 만든 기업이 유명하죠. 있습니다. 네네. 이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라는 이 기업인인데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1억 6,9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2,48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이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 이 세레잘레스 델 콘다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을의 인구가 고작 8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이 마을 주민들 계산을 해보면 1인당 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한 사람당 29억 4천만 원을 상속받게 돼서 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페르난데스라는 기업인은 1917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13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다고 하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가게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2살 때 멕시코로 이주해서 맥주 공장 창고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침내 1971년에는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올랐고요.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 코로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 신화를 쓴 이 페르난데스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고향 사람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큰 부를 안겨주고서 떠난 겁니다. 사실 페르난데스는 생전에도 자선활동으로 존경을 받아왔다고 하고요.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애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이렇게 큰 돈은 생전에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뉴스인데 이게 현실이군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야3당 탄핵소추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야당의 계획은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소추안을 국회 투표로 진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이 탄핵 일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일도 9일도 빠르다.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탄핵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드러냈습니다만 이 야당의 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데 향후 탄핵 처리 어떻게 될지 정의당의 이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노 의원님 먼저요. 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들고 이 사진 찍은 모습이 어제 언론 보도에 나와서 저도 봤는데요. 이거 정말 늘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건가요? 예, 제가 뭐 평소에 자주 보기 때문에 이제 헌법책을 늘 그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이 게이트 때문에 네. 사건 때문에 그전보다도 헌법을 더 자주 이렇게 들춰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게 87년 헌법 체제 고치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헌법조차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뭐 실망감, 상실감 너무 큰데요. 의원님 심경은 어떠세요? 네, 사실 뭐 헌법 고칠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헌법을 어겨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사실은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죠. 이걸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지금도 보면 대통령이 사실상 뭐 식물 대통령처럼 대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빨리 좀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는데 대통령의 퇴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요, 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 언제 헌법을 제대로 지켜보기나 했느냐, 뭐 이런 일갈도 했던데 좀 동의하십니까? 예, 뭐 문재인 씨가 동의하고요. 헌법 고칠 일은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또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게 되는데 개헌은 또 어찌 보면은 촛불공정에 모인 사람들도 개헌의 시기나 방식, 내용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헌 논의까지 들어가게 되면 온 국민이 다 또 분산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헌법이 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헌법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안 지킨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초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정의당에서도 그 소토안을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당이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 주말경에 모여서 그 단일안으로 이렇게 한 30일 전까지는 만들 예정입니다. 30일 전에 각 당이 만든 것을 이제 모여서 그걸 이제 합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군요. 네네. 혹시 새누리당은 참여합니까? 아니요. 새누리당은 지금 뭐 탄핵 표결할 때는 참여하겠지만 안을 만드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야당의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무성 전 대표가 며칠 전 기자회견 때 결자 해지 얘기를 했는데 이 집권당이 탄생시킨 대통령이니 헌법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건 일단은 좀 개인적인 피력이었나 보죠? 뭐 발의하는데 이제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야3당의 단일안을 낼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새누리당 의총에서요, 의원들도 별로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이나 9일은 너무 빠르다. 그러면서 탄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도 뭐 왜 이걸 늦추려고 하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국민들은 빨리 수습하라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대통령이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강제 처분의 방법으로는 탄핵밖에 없어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지금 뭐 충분한 이유가 저는 생겼다고 보는데 이건 추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야 합의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탄핵 소추안이 이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그냥 사흘 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여야 합의하고 이럴 사안 아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오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아닌 쪽이 존재합니다. 이 친박계가 탄핵 추진 자체가 불만이지 않습니까? 이 이정현 당대표가 계속 이제 거센 말들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는 야당 하수인이 돼달라는 거냐,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는 거냐,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참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그 예수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독이다. 네. 예,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지만 이제까지 대통령을 비호한 세력이 누굽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파헤치려 할 때 그걸 정인 채택부터 막은 사람들이 다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 아닙니까? 그랬었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갖다가 가로막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참 역사를 거슬러가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 비주류와의 연대 문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 싶은데요. 오늘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는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 박지원 이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좀 이 새누리당은 결국 박 대통령과 동조했더니 부역자 아니냐 이런 규정이 나오고 또 부정적인 입장들도 많이 보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이 새누리당이 여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 책임이 있다는 것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에 새누리당이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다음 문제거든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국민의 요구거든요. 네. 98%의 국민들이 이제 임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에 새누리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새누리당이 참여한다면은 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참여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이지 무시하거나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고 정말 뭐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다 놀라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저희가 브리핑에서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전해드렸는데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금 3위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혹시 좀 정의당이 넘어서 볼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시간 주시면은 네. 새누리당을 갖다가 넘어서겠습니다. 4등으로 만들겠습니다. 시간 달라고 하는 건 새누리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의원님. 네. 예, 이제 아마 정의당과 새누리당이 역전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역전되는 날도 올 것이다. 자, 아까 드렸던 그 질문에 연이어서 이 김무성 전 대표 아까 기자회견 언급 제가 드렸는데 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탄핵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이제 왜 서명받아서 지금 40여 명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진정성은 좀 느껴지세요? 예, 저는 일단은 믿고 싶고요. 네. 진정성을 믿고 싶고 또 진정성이 확인되는 거는 말보다는 앞으로의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으로 아마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결단을 내려야 할 곳, 29일 전 지금 시간이 거의 가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 응하든 아니면은 이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든 지금 국민에게 또 뭔가 입장을 밝히든 바로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며칠 동안 조용합니다. 대변인은 계속 이제 작은 문제들에 대한 이제 해명은 하고 있지만 이 사표 냈던 최재경 민정수석이 다시 정상 근무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네. 이 김현웅 법무장관은 계속 설득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청와대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사실상 지금 혼돈 상태죠. 카오스 상태죠. 네. 제 기능을 못한 지는 오래됐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지도 지금 한 달 열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낸 것도 그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청와대에서 사표를 반려시키기 위해서 사의를 만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민정수석은 가까스로 이렇게 사의를 접었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이렇게 그만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권이 내부로부터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자, 어제 정경련 앞에서 정경련 해체 주장하셨죠? 네네. 자, 현 사태 공범 또는 주범이 재벌 대기업이다. 이런 시각이세요? 네. 이 정경련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처럼 지금 이렇게 관리를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 철저하게 공모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백억을 갖다가 대통령과 그런 주변 인사들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내긴 했지만 네. 공짜로 낸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대가로다가 여러 가지 법안 추진이라거나 이런 자신들의 수건 사업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후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지분 정리를 위해서 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갖다가 끼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을 갖다가 성사시킨 것. 네. 그로 인해서 삼성이 거둬들인 수익만 3천억이 넘는다 그래요. 네. 두 재단에 낸 돈만 하더라도 300억도 채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자체가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의원님 삼성과는 악연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네. 그와 상관없이. 제가 네. 그런 사적인 감정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여전히 정경유착의 진원지가 정경련이 되고 있는 이만큼 이번 네. 기회에 대통령의 거취 문제만이 아니라 정경련 자체를 갖다가 해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네. 내일 광화문에 나가십니까? 네네, 나갑니다. 지금 날씨는 어쨌든 좀 지난주보단 추워지고 있고요. 또 네. 비 소식도 있고 또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촛불 집회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해보세요? 네, 저는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은 이번 촛불의 마지막 촛불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의 뜻에 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금요일에 연결이 됐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매주 광화문에 가면 정의당에서 거는 현수막이 이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네네. 예, 지지난주인가 제가 한반도 하야 프로세스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재밌게 봤고요. 많은 분들이 SNS에 뿌리시던데 내일 9호가 뭔가요? 그건 개봉박두입니다. 비밀이군요.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는요. 새누리당 내 상황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3부에서 다뤄보고 4부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보는 아주 재미있고 날카로운 정치 분석이 이어지겠습니다.